안녕하세요 여러분, 빛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하루 한 줄 잘 되는 나, 이 책을 제가 저번 주에 사놓고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읽으면 아마 스포가 될 거고, 그리고 저작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좋은 문장 5가지만 뽑아서 그 5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펼쳐볼게요. 일단 1장은 자신의 꿈을 믿고 걸어가라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만 일단 오늘은 1장만 볼게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문장을 골랐습니다. 바로 그 문장은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져라 입니다. 여기서 책에서 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괴테가 한 말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신념의 힘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이 페이지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요즘 세상은 무척이나 혼란스럽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귀중한 정이 파괴되고 우정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진리는 구석으로 몰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보답받지 못하는 반면 게으른 사람이 도리어 이득을 본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신을 품으면서 배반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면 적어도 타인의 부실을 본보기가 아닌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즉, 이 세상에 숨어있는 진짜 위험은 타인의 어리석음에 지나치게 관대하고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그들과 어울리는 사이에 나 자신의 고결함이 흔들리는 데 있다. 하지만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 타인의 모습이 확실히 보이므로 나 자신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단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책을 너무 소개를 덜 한 것 같아서, 이게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작은 습관, 매일 한 문장이 당신의 꿈을 실현시킨다. 다른 상상 출판사에서 1일 1문장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저는 우연히 보게 됐고요. 책 제목은 하루 한 줄 잘 되는 나, 하루 한 줄 잘 되는 나 입니다. 이게 성공과 행복을 부르는 인생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 1장, 2장, 3장, 4장이 있고 1장 안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것들, 작은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왠지 이걸 다 보고 나면 제 인생에 좀 큰 가치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한 문장만 읽었는데도 팍 오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유태진이라는 분이고요. 유명하신 뭔가 분이라던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도 소개글 보면은 그 전 어떤 걸 쓰셨는지가 나오지 않고 출판사에서 일해보신 적이 있으시고 또 잘 기록을 하시는 분인 것 같고, 이분의 글이 누군가에게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집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져라 라는 이 말이 굉장히 저는 딱 꽂힌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랑도 맞닿아 있어서 이 글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신념, 저만의 가치관, 저만의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모호한 사람이었어요. 다 좋은 것 같고, 뭔가 선택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너무 둥글둥글한 성격이어서 남들이 뭘 잘하고 뭘 잘못하고 있고 이런 행동들을 제가 스스로 판단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제 몸을 챙기기도 바쁜, 굉장히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왜냐면 이제 자기만의 신념이 있는 분들은 보통 뭔가 여유가 넘치잖아요. 그 반대였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고등학교 거의 끝나갈 때쯤부터는 약간 뭔가 그때부터 제 신념이라는 게 생긴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뭔가 어떤 인간관계를 바라볼 때 예를 들면 어떠한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자, 이러한 저만의 가치관 같은 것들을 정립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느덧 몇 년이 지나서 지금은 굉장히 자아가 단단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누굴 만나도 어떤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 생기니까, 물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조금 저랑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 저도 힘들었는데, 왜냐면 제 가치관이랑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면 그냥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거나 안 볼 사람이면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렇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친한 경우나 아니면 옛날에 친했던 경우이면은 조금 내 가치관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 해도 관계가 사실 유해지거나 예전처럼 좋아지거나 이런 게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계속 겪다 보면은, 그래도 저도 아직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럴 때는 이 사람이 되게 좋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가치관이 안 맞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라는 것들은 사실 정답이 있다기보다 개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대처를 하면 관계도 좋아지고 나도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결 방법이 찾아지는 것 같아요. 각자만의. 그래서 저는 이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져라, 이 말이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마인드 컨트롤을 조금 더 북돋아주는, 뭔가 응원해주고 나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고결함 꼭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문장을 한번 뽑아볼게요. 자, 다음 문장. 이게 사실 1장에 꽤 많은 문장이 들어있네요. 이 중에서 5개를 고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장은 저를 좀 돌아보게 할 만한, 저를 좀 찔리게 할 만한 문장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공은 욕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안나 파블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하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본문 다 읽어볼게요. 가끔은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역할을 피하기 위해 생각에도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꾸며낸 행동은 경박하면서도 속이 들여다보이기 마련이다. 차림이나 행동 거지를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면 오래가지 않아 거짓임이 들통나고 말 것이다. 깊이 있는 생각과 동떨어진 행동은 어리석음과 종이 한 장 차이이다. 특히 개인적 행동보다 생산성을 중시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엉뚱한 행동이나 모습이 처음에는 신선해 보일 수 있어도 숨은 의도가 밝혀지는 순간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십상이다. 의식이 성장하지 않은 채
한순간에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리는 없으며 훌륭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성공에 눈이 멀어 욕심을 부리면 그 일은 그릇되기 마련이다. 굉장히 현실을 잘 꿰뚫어 본 말인 것 같아요. 우선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뭐든지 성공한다라는 게 아닌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원래 욕심도 많은 성격이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 자체로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눈에 들어왔던 문구가 옷차림이나 행동 거지를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면 오래가지 않아 거짓임이 들통나고 말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어떻게 해석해보면은 뭔가 겉으로 이렇게 화장하거나 뭔가 나에게 안 맞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뭐 꾸미거나 옷을 더 과하게 입거나 화장을 빡세게 한다던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전체를 비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걸 비유한 거냐면 우리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그런 행동이나 생각들 그리고 지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저것도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특별하지 않은데 말이죠. 그러면은 그 만들어낸 특별함과 그 만들어낸 겉모습 그리고 지위 이런 것들 성격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거짓임이 들통날고 말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굉장히 요즘 시대에 이제 인스타그램 굉장히 아직도 핫하고 더 활발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꾸며내는 행동들을 잘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저 또한 가끔 그럴 때도 있기도 하죠. 저도 이제 원래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를 못하기도 했고 싫어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떨 때 제가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하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욕심만 부리고 제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만족을 못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꾸며내고 있더라고요. 정말 내 주변과 내 자신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은 절대로 그렇게 꾸며내는 행동과 그리고 나한테 맞지 않는 옷들 이런 걸 입을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씩 이건 너무 과한데 싶을 정도로 입히고 또 걸치고 인위적인 모습만 보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원래 그 옷이랑 전혀 안 어울리는 전혀 힙하지 않은 클래식한 사람이 힙한 것들이 요즘에 유행을 하면서 따라가려고 힙한 스타일을 자기 몸에 걸치고 나갔어요. 누군가에게 힙해 보이기 위해서. 아, 저 사람은 전혀 힙하지 않은데 왜 저런 옷을 입고 있지? 이런 인위적인 거짓들이 들통나고 만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상황도 더 그렇죠. 보여지는 모습, 온라인상으로 보여지는 모습밖에 없고 자주 만나질 못하니까 보면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내 속마음이나 이런 솔직한 모습보다는 괜찮은 모습,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더 부각시킬 확률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저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에서 자기랑 안 맞는 옷을 분명히 걸쳐본 사람들도 계실 거고 또 지금 걸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한번 그럴 때 이 문장을 좀 다시 돌아보면서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서
지금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조금 천천히 깊게 들여다보시면 또 다른 전환점이 생기지 않을까. 자, 다음 문장은 잊어버리는 기술을 터득하라 라는 문장입니다. 대충 예상이 가시나요? 잊어버리다. 뭔가 요즘에는 그냥 잊어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너무 정보가 많아졌고 또 미디어의 활성화 때문에 이제 뇌가 복잡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잊어버리는 기술을 어떻게 터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이 문장을 선택했어요. 일단 루이스 캐럴이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퇴보만 하고 있다면 그건 기억력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이 말의 뜻은 밑에 문장을 다 읽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말의 뜻은 지금 내가 계속 전진하지 못하고 뭔가 뒤로 처지는 느낌이 들 때면 기억력이 안 좋아서 뭔가를 잘 기억해내지 못해서 또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또는 어떠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읽어볼게요. 기억이라는 것은 가장 믿는 순간에 원수가 되어 주인을 버린다. 그래서 사람은 잊어버리는 기술을 익혀둬야 하는데 단 이것은 능력이나 기술보다 오히려 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억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에는 매우 관대한 반면 기쁨을 주는 일들에는 인색하다. 기억 속에 있는 나쁜 일은 때로 잊어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것이 의도와 달리 잘 되지 않는다. 특히 역경에 처해 있을 때는 내 뇌의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이다. 즉, 비탄으로 나약해진 두뇌가 허점을 드러내 다른 모든 고통에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기억은 사람을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데려가므로 기억을 통제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매우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억력이 아까 형편없다고 했잖아요. 루이스 캐럴이 한 말인데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억력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내가 자신의 기억력을 잘 통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뭐 나쁜 기억들만 기억해내고 또 좋은 기억들은 어떠한 쓸모가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데 좋은 기억들은 너무 묻어두고 있고 기억력에 대한 통제가 부족해서 퇴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잊어버리는 기술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자신만의 흑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뭐 관심이 있던 이성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굉장히 어렸을 때 뭔가 창피한 일을 겪었다던가 이런 생각해보면 되게 귀엽고 웃긴데 그 당시에는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불킥을 엄청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한 기억들은 평생 가는 거죠. 절대 잊지 못하고 아마 죽을 때까지 간직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런 작은 기억들이면 그래도 상관은 없겠지만 뭔가 트라우마적으로 정말 그때 괴로웠던 다시 생각만 해도 내 인생에 지장이 가는 그런 기억들은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답이다 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을 한다 해서 사실 좋을 건 없잖아요. 그리고 기억을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정말 이상적으로 내가 기억을 지우면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어질 것이다. 이런 주문을 계속 외우게 되면 그래도 나만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억을, 좋은 기억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된다면 앞으로 조금 두뇌가 나약해지는 일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사실 어려워서 이 책에도 지금 해결 방안을 찾아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조금 더 이기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기억력에 대한 통제 부족하시다면 어떤 식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에 있을 건 저 하나뿐이다. 나 하나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나 혼자 기억하지 않으면 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기억력에 대한 통제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번째 문장입니다. 남에게 준 상처는 곧 내게 돌아온다. 메난드로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은 그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요즘 세상은 서로 상처 입히려는 충동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욕구보다 강력하다. 개 중에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해야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누군가를 미워함으로써 기묘한 만족감을 느끼는 동시에 간혹 잡음도 일으켜 인생의 지루함에서 도망치려고 한다. 남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지나친 착각이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러한 태도는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남을 헐뜯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헐뜯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사실 제가 너무 공감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고른 것보다는 요즘 들어서 뭔가 옛날에는 그냥 뭔가 서로 이렇게 친한 사이인데 상처를 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 제가 말하는 그런 문장들이나 행동들이 상대방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걱정과 생각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가끔 상대방이 제가 원하는 때나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행동을 할 때 저는 거기서 이제 의아해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상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원래도 좀 그런 거에 있어서 둔한 편이기 때문에 그냥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게 뭔가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똑같이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닐까. 이런 옛날에는 너무 자만했던 거죠. 너무 제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었으니까 전혀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이 달라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다면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제 자신한테 부메랑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래서 저 상대방도 저렇게 됐겠구나 생각을 하면 바로 이렇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반성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그러면 확실히 관계가 호전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저처럼 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둔해서 상처를 주는 분들도 있겠지만 둔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걸 이미 남한테 상처를 입힌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걸 통해서 우월감을 느낀다. 이 말 자체를 딱 보고 저는 내 주변 사람들도 저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거를 너무 또 예민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아무도 못 믿게 되고 또 사소한 것에서 지나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상대방이 나한테 일부러 상처를 주는 것 같다. 이런 너무 심한 경우는 그런 판단에 도움이 되겠지만 일부러 막 관계가 괜찮았던 사람들도 너무 예민하게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이 말은 일부러 나를 상처를 주게 하고 우월감을 얻고 싶어서 말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제가 남한테 웬만하면 주지는 말자, 상처를. 좀 더 꼼꼼하고 섬세하게 돌아보는 습관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조금 더 포괄적이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만한 문장인 것 같아요. 일단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일단 이 문장을 고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광기 없는 위대한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정말 광기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표현으로 쓸 수 있겠지만 정말 위대한 천재들은 대부분 어떠한 몰두하고 또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광기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 중에도 천재적인 번뜩임을 나타내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재능은 대중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발명의 재능이 있는 사람은 천재로 평가받음과 동시에 때로는 괴짜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이들의 창조력이 어디서 오는지는 수수께끼이다. 영혼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광막한 우주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어쨌든 천재는 보통 사람들이 어중간한 지점에서 단념해버리는 것을 창조적 사고와 색다른 탐구심을 발휘해 기적으로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실패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다. 는 말도 있지 않은가. 성공자와 실패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이제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 때면 제 자신이 과연 평범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조금은 특별해서 남들보다 더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날은 그렇게 평범하지 않을 수 없는 지나친 노멀한 사람인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난 진짜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것 같아. 너무 특별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도 받은 적이 꽤 있거든요. 항상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여기서 말하는 천재일 수가 있는 거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번뜩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창의적인 어떻게 보면 괴짜 취급을 당할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정말 천재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남들이 하는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새겨놓으면 훨씬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꼭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저보다 남들이 딱 어중간한 지점에서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것들을 끝까지 참고해 보려고 하는 그런 미친 광기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고르게 됐고 이 책은 정말 유용한 것 같네요.
1장밖에 안 읽었는데 벌써 인생의 절반을 다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것도 자만일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된 것 같고, 나머지 2장부터는 영상을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짧은 동영상 같은 걸로 문장만 이렇게 딱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 책 전체를 다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성공과 행복을 부르는 문장들이잖아요. 저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컨텐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